들어봅시다. 이수원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다시 올릴게요. GSP를 22년 전에 설립해서 현재 경영하고 있는 사장 이수원입니다. 제가 올 3월 달에 3시간 말씀을 올렸는데 그때는 굉장히 개괄적인 드라프트한 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올려서 이번 스터디에서는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CCTV와 홈 네트워크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우리 스터디 스케줄표에 회장님이 넣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피곤하신데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공부하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사실 지금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오늘은 장황한 설명보다 핵심적으로 소장님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잘 아시다시피 과태료라든지 또는 이렇게 지자체, 감사 또는 정말 악의적인 또는 말도 안 되는 고소고발 이런 건들로 소장님들이 벌금이나 자격정지 이런 문제가 통신 쪽에서는 결코 생기지 않게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나눠드린 자료는 회사 소개서이기도 하고 가운데쯤에 가면 통신 부분에 대한 약식, 드라프트 도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교육위원장님께 별도로 또 PDF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 PDF를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하실 수도 있고 또 스터디 하시는 그 모든 소장님들께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런 정보를 저 혼자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가 저희가 15년 동안 축적된 자료이거든요. 그래도 저는 전국의 17개 시도회 모든 시도회 사무국에 필요하면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오늘은 이런 흐름이 있구나. 그리고 또 우리 정보위원장님이 유튜브도 만드시고 하시니까 한 번 더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황한 것들 다 빼고 내려가서 본론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소장님들 내년에 사업자 선정 지침이 일부 개정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 아시다시피 우리가 입찰서 마감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3년간 사업 실적 나오잖아요. 제한 경쟁에서 이게 5년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적격 심사도 뭘 하죠? 전자입찰처럼 다 게시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적격 심사에서 10건 이상의 사업 실적이 만점이었는데 이번에는 5건으로 줄어듭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1위라고 하는 즉 낙찰자 또는 낙찰 예정자, 낙찰 통보자 기타 등등 낙찰자가 낙찰 계약을 포기하면 입찰이 무효가 되고 다시 입찰을 진행했죠. 이번에는 개정된 고시에서는 2위가 차순위가 계약을 할 수 있게 확대가 됩니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은 입찰이 진행이 되고 아무리 제한경쟁 입찰이 2회 이상의 유찰이 된다 할지라도 수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아파트에서 리스크가 굉장히 크잖아요. 수익에 대한 리스크. 이게 300만 원 선이 아니고 몇천만 원, 몇억 대는 수익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이 되는데 장점은 항상 단점을 내포하고 있죠. 단점은 뭘까요? 만에 하나 공사의 항목과 범위 이런 실방서가 부실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데미지가 아파트에 옵니다. 이유인즉슨 생각해 보세요. 3년이라는 기간과 5년이라는 기간은 사업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한 회사가 만들어져서 1, 3, 5, 7, 10년, 15, 20년 정도를 보통 보거든요. 회사가 생존하는 기간을. 그러면 5년이라는 그 세월 속에 한 회사, 아파트에서 추진하시고 저는 공사를 한 건씩만 하면 5건이 되죠.
근데 회사가 한 건씩 해가지고 영속할 수 있겠어요? 절대 영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목적은,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사업자들의 담합을 방지하고 신규 사업자들의 입찰을 도와주기 위해서, 즉 문호를 넓히고 아파트의 예산을 절감하자고 하는 굉장히 좋은 취지지만, 이게 악용되면 아파트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업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변별력이 있어야 되죠. 시공사도 잘해야 되고 저희 같은 엔지니어링 회사도 잘해야 되지만, 키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소장님들이 보실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안목이 그래야지만이 기본적인 프레임을 알고 계셔야지 주위에도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소장님들께 엄청난 압박을 드리지 않냐는 생각도 저는 이렇게 외적인 면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공사가 CCTV 공사시죠. 통신 쪽에서는. 두 번째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차 차단기하고 홈 네트워크, 홈 오토메이션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스템적인 면에서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에서 공사를 할 때는, 또는 보수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실제 전면 교체나 부분 교체를 하기 위한 공사 진행에 대한 절차, 그리고 공사 내용에 대해서는 뭘 주의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첫째 시간 말미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제가 여기다가 도식화해서 드릴게요. 도식화해서 드리고, 또 두 번째 시간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한 10분 정도는 도식화해서 드리고 정리해서 드린 다음에, 소장님들의 궁금사항 중에서 공통되는 부분은 오늘 답변을 드리고, 또 별도로 제 메일이나 전화로 나중에 아파트 단지에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굉장히 복잡하죠. 요즘은 정보통신이 워낙 디지털화되고 있어서 심지어 신축 아파트인 경우는 저희도 힘들어요. 사실 저희도 제가 이 업계에 25년 이상 있고 회사를 22년째 경영하고 있지만 저희도 기술을 쫓아가기가 버겁습니다. 그 정도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CCTV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1만 화소에서 아파트의 최대 1200만 화소까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충이 있으시겠어요. 하자도 많고 민원도 많고 분쟁도 많고, 그렇죠? 아까 우리 회의실에서 잠깐 이야기 나누시고 어떤 소장님 가셨는데, 경찰서에 파출소까지 피곤하게 한다고 농담반 진담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여러 정보통신 시스템 중에서 첫 번째로 오늘 말씀드릴 건 영상정보처리기기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혹시 3월 달에 우리 정보위원장이 만들어 교육위원회에서 올린 유튜브 영상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 아주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장님들께 영상정보처리기기 해서 폐쇄가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 시스템을 꼭 구분해 주셔야 된다는 내용을 계속 강조해서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폐쇄로 텔레비전이 말 그대로 CCTV입니다.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동축 케이블을 이용해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주로 우리는 CCTV 또는 폐쇄로 텔레비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 하나에 동축 케이블 하나가 연결되고, 그 다음에 저장 장치에 바로 다이렉트로 접속이 돼서 영상이 관제, 저장, 검색, 백업이 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게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CCTV라고 해요. CCTV. 두 번째는 네트워크 카메라 시스템이라고 알고 계신 내용은 바로 IP 카메라예요. IP 카메라. IP는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칭이죠. 각 정보통신 설비, 카메라, 네트워크 장비, 그 다음에 저장 장치, 이런 여러 가지 정보통신 설비가 각각의 고유 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어드레스를. 모니터 빼고 전부.
그래서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통신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서로 간에 다 주소가 있으니까 우리가 집 배운 아저씨들이 배송을 할 때도 주소가 있고 택배도 주소가 있으니까 오는 거죠. 그렇듯이 각각의 정보통신 설비에 다 인터넷 프로토콜 같은 주소가 있기 때문에 굳이 1대1로 케이블이 필요가 없어요. 연결만 되면 돼요. 연결만. 다만 우리가 그 차량이 도로를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병목이 생기고 트래픽이 생기듯이 그 선로에 트래픽이 생기지 않게 국내 통신 선로망이 잘 구축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게 네트워크 방식이에요. 네트워크 카메라. 그러니까 흔히 스마트폰으로 또는 인터넷으로 외부에서 또는 IoT 디바이스로 카메라에 접속이 가능하고 네트워크 장비에 접속이 가능해요. 외부에서도. 우리 스마트폰으로도 다 지금 이메일도 보고 뭐 다양한 앱을 가지고도 솔루션들을 활용할 수 있듯이 그 방식이 네트워크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만 구별을 정확하게 하시면 오늘 영상정보처리기계 50%의 핵을 갖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 안 되면 오늘 아무리 설명해 드려도 혼선이 와요. 이걸 구별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대화가 편해집니다. 정리할게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총칭이고 개별적으로 PSL 텔레비전 즉 CCTV 방식이 하나 있고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이 하나가 있다. 이렇게 양분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이제는 130만 화소 이상의 카메라를 설치하라고 돼 있죠. 네, 130만 화소 이상의 하한선이 이미 정부에서 정해뒀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새롭게 또는 업그레이드를 하는 데 있어서 100만 화소의 카메라를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130만 화소는 100만과 200만 사이에 있잖아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이 다 130만 화소의 칩이 없어요. 100만, 200만, 300, 500, 600, 700, 800, 900, 1000, 1200 그 이상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K아파트라든지 KGTV에 보시면 다 200만 화소 화질 이상 뭐 조금 막 이렇게 가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 해상도의 하한선이 200만 화소가 된 거예요. 이게 이 규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즉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의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130만 화소 이상이다. 현실적으로 기본적으로 다 200만 화소급부터 시작을 한다. 라는 거 한 가지. 두 번째는 저장기간이 민수는 30일 미만, 아파트는 30일 이상. 여기에 전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공사들이 소장님들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움직임 감시 소프트웨어 세팅 방식으로 저장을 해요. 아시죠? 모션 감지, 이벤트 감지, 기타 등등 해서 움직임 감시와 상시 감시는 다른 개념입니다. 상시 저장 개념은 동작을 하든 안 하든 저장을 해요. 계속 저장을 합니다. 그렇죠? 이벤트 저장, 모션 감지는 뭘까요?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그 움직임을 기점으로 비포 애프터 그 기간만큼 그 시간만큼 저장을 해요. 자, 우리 맨날 AI 하고 뭐 자율주행 하죠. 근데 왜 자율주행자를 안 믿습니까? 아직은 소프트웨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슬라 사고 나고 막 그러죠. 이 공동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저장 장치는 그 광급 군사용 뭐 방산용 수준이 아니에요. 비싸서 그건 도입을 못해요. 아파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LI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션 감지, 이벤트 감지. 제 전화번호는 전국 소장님들께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한테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하고 무슨 일이 생겨서 검색이 들어갔는데 검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데이터가 없다. 분명히 뭐 전원도 안 나가고 카메라도 이상 없고 저장 장치도 이상 없는데 그럼 저희가 하는 첫 번째 질문이 동영상으로 세팅을 보여주세요 그래요. 그럼 100% 다 움직임 감시로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에러가 높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소장님들은 기본적으로 이 기준대로 설계를 하고 시방하는 자료를 대표회의에 올리셔야 돼요. 대표회의에서 판단을 하게 근거를 남기시라는 뜻이에요. 관리 주체에서는 저희 같은 엔지니어링 회사도 공동주택의 설계 기준에 부합하게 설계 도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산의 이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대표회의에서 부득이하게 모션 감지로 가겠다. 모션 감지로 가면 무슨 차이가 있냐? 기본적으로 하드 용량이 줄어들죠. 두 번째는 저장 장치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내려갑니다. 사양이. 그럼 뭐가 나와요? 예산이 다운되겠죠.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장기선 중단금의 적립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고민에 빠져요. 그러면 소장님들이 장기 건속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찌하건 다른 아파트를 가셔도 광주에 주로 계시잖아요. 문제가 생겨서 이게 복잡한 분쟁이나 감사가 들어와서 이슈가 되면 그런 근거가 없으면 나중에 소장님들께 이게 책임 유무가 넘어옵니다. 근데 그런 자료들을 다 대표에 올리고 대표의 자료들을 이게 좀 분쟁의 소지가 있는 아파트는 소장님들이 전환 배치 이렇게 돼서 가셨을 때도 대부분 다 PDF로 스캔을 해서 가져가더라고요. 스캔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자료가 이렇게 열람이 안 되고 밖에 가시면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만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200만화소 카메라를 설치하고 1200만화소 카메라를 설치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 해상도가 필요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아파트의 굉장히 많은 현장에서 200만화소가 100만화소로 저장이 되어 있고 1200만화소가 200만화소로 저장이 되어 있고 500만화소가 70만화소로 저장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 안 하려고 할 때는 41만화소 카메라가 30일 이상 저장되는데 16채널 기준에서 1테라만 됐어요. 1테라. 1테라바이트가 있으면 보통 아파트에서 30일 이상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만화소 카메라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조건 30일 이상 실시간 상시 관제 저장 검색 백업이 되려면 한 채널이 1테라가 필요해요. 한 채널이. 그러면 64채널이면 64테라바이트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니까 아파트에 예산이 적다는 걸 이용해서 많은 시공사들이 뭘 합니까? 카메라 해상도는 굉장히 높은 걸 제안합니다. 저희가 봐도. 그런데 제일 중요한 저장 장치는 퍼포먼스, 성능,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성능이 낮아가지고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카메라에서 다 세팅을 할 수 있어요. 레벨을. 1200만화소로 할지라도 70만, 40만까지 쭉 세팅하면 1200만화소의 화질이 실제로는 다운그레이드 돼가지고 70만 급으로 이렇게 날라와요. 저장이 그렇게 됩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최소가 130만이 돼야 돼요. 그쵸? 아무리 뭘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찾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화면에 보일 때는 잘 보이는데 저장된 것을 검색하고 백업해서 보려고 하다 보니 상상하지도 못하는 화질의 차이가 나오고 심지어 동영상으로도 저장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서 동영상 그러면 최소 25에서 30프레임을 말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찍으면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선명하게. 15프레임, 7.5프레임 이렇게 가면 이렇게 영상이 끊겨요. 7.5프레임짜리 가면은 객관적인 입증에 대한 필요한 영상 증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시공사들이 뭐라고 할까요? 나중에 아파트에서 이 사양으로 하기를 인정을 했고 우린 계약을 했고 이 예산은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라고 딱 선을 그어버려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시운전할 때 준공할 때 분쟁이 막 붙습니다. 너희 샘플을 이렇게 보여줬지 않느냐. 샘플은 원채널이었습니다. 또 이래요. 이길 수가 없어요. 시공사들 나중에.
왜? 대표회의 명의로 입찰 공고가 나가고 계약도 대표회의로 하고 시방서 부분도 대표회의에서 어떻게든지 다 인정된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현장에서 단순하게 시공사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가지고 공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할게요. 이 페이지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저장 기간은 30일 이상, 상시 저장이 기본이다. 단지 상황에 따라서 이벤트로 갈 때는 반드시 대표의 결의를 받으셔라. 장단점에 대해서. 그리고 실시간 30프레임. 카메라들 보시면 막 굉장히 사양이 복잡하죠. 근데 봐야 될 게 몇 가지 없어요. 카메라가 20프레임, 15프레임만 보내겠다고 하는 카메라의 그 성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30프레임이 안 나오는 거죠. 원천적으로. 당연히 가격이 싸겠죠. 대부분의 중국산 카메라들이 그래요. 대만산 카메라들이. 대부분이 다. 그러면 카메라 자체부터 처음부터 동영상 수준의 이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저기 중앙 모 시에 있는 그 신축 4년차, 5년차, 6년차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중국산이 깔려 있는데 수백 개씩 한 단지에 다 그래요, 현실이. 그런 거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쓰시면. 그리고 실시간 관제 보는 것, 저장 검색 백업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동일한 퀄리티가 나와야 돼요. 200만 화소는 200만 화소로 보이고 볼 수 있어야 되고 저장하고 검색하고 백업하는 자료가 다 200만 화소급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자, 여기 보시면 이 41만 화소급 이렇게 나와 있죠. 예전에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게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FHD, UHD, QHD, HD급을 우리가 보통 하이 데피니션 그래가지고 100만 화소를 통칭해서 HD급이라고 합니다. FHD급은 보통 우리가 200만 화소를 FHD라고 그래요. QHD는 400만 화소, UHD는 800만 화소급. 여기서 제가 이걸 도식화한 이유는 머릿속에 네 가지를 생각을 하십시오.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첫째, 카메라 단. 두 번째는 카메라 단의 반대편에 있는 게 뭘까요? 저장 장치. 저장을 해야 되죠. 저장 장치에 뭐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까?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관제단. 그리고 이게 선로로 이어져야 되죠. 물론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유선도 되고 무선도 됩니다. 관계법령에서는. 아파트에서는 무선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 유선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내통신 선로망이에요. 그 구내통신 선로망이 동축 방식으로 되어 있느냐 광 케이블과 UTP로 되어 있느냐의 차이예요. 동축 방식으로 되어 있으면 뭐라고요? 폐쇄로 텔레비전 CCTV 시스템이에요. 말 그대로. 이게 광 케이블, 네트워크 장비, UTP 케이블, MVR, 서버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다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축 케이블로 갈 때는 200만 화소 이상이 안 나옵니다. 동축 케이블을 이용해서 아날로그 방식에서 최고 해상도는 200만 화소 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일부 회사들이 신문에 광고도 하고 실제로 수도권에 뭐 대기업 끼고 설치도 해요. 400만 화소, 500만 화소가 됩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대 과장 광고죠. 과대 과장 홍보 영업을 막 합니다. 카메라는 그 성능이 나온다 할지라도 저장 장치가 성능이 안 나와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똑같죠. 카메라는 500만 화소지만 저장이 200만 화소면 뭐하러 비싼 돈을 들여서 그런 시스템을 씁니까? 그러나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쟁들이 많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는 수도권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올해 4월 달에 입찰에 진행됐던 현장인데 HD가 뭐예요? 100만 화소죠. 100만 화소. 특허를 걸어가지고 HD 전송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입찰을 떴고 뭐 이렇게 공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럼 그건
처음부터 입찰 공고함부터 뭘로 시작했어요? HD로 갔죠. 그럼 저장은 뭘로 될까요? 당연히 HD로 가겠죠. 유지보수는 특허가 걸려있으니까 대한민국에 산에서밖에 못해요. 근데 그 회사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새로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소장님들이 4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구축 방식이 단순해야 된다. 굉장히 심플하게 단순하게 설계가 되고 공사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유지보수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면허를 갖춘 자는 유지보수를 편리하게 범용적으로 누구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확장성이 넓어야 된다. 언제든지 증설을 공사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편리하게 그리고 비용을 최소로 해서 확장성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 장기성 계획에 보면은 전면교체, 부분교체에서 내구 성능 이야기하죠. 내구 성능이 어느 정도 개런티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장기성 계획에 보면 폐쇄로 텔레비전에 대해서는 전면교체 주기가 5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많은 시공사들이 와서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도 CCTV는 전면 교체 주기가 소장님 5년입니다. 5년. 그러니까 이 정도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상 정보 처리 기기에서 폐쇄를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은 차원이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을 설치해놓고 5년 만에 전면 교체해라.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진짜 그걸 몰라서 시공사들이 그렇게 막 하고 카메라는 얼마든지 갈아치워도 됩니다. 비용 얼마 안 듭니다. 막 이렇게 막 설득을 한다고요. 심지어는 네트워크 장비도 뭐 저렴한 거 써도 됩니다. 이렇게. 근데 그 하단에 가시면 주차차 단계 전면 교체가 몇 년으로 나와 있나요? 10년으로 나왔어요. 10년. 그렇죠? 번원식 주차차 단계 전면 교체 주기는 10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홈 네트워크에 지금은 빠져 있는데 통신 선로망이나 이런 쪽은 25년으로 나와 있었어요. 예전에. 그럼 유추해 보건데 동축 케이블 방식의 폐쇄로 이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5년이. 거기에 들어가는 CMOS라고 하는 센서의 내부 연한, 우리로 하면 뭐 망막 이쪽 관한 이런 핵심 칩이 5년 정도면 거의 페이드아웃이 됩니다. 그러나 IP 카메라, IP 네트워크 카메라에 들어간 칩은 CMOS 칩이에요. CMOS 칩. 칩 자체가 틀려요. 산업용 칩이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과는 다릅니다. 스마트폰에도 CMOS 칩이 들어가잖아요. 뭐 1억 8천만, 뭐 1억 800만 급의 삼성 그 스마트폰이 나온다고 할 정도인데, 그래서 여기에 다시 돌아오면 말씀드린 HD, FHD, QHD, UHD. 왜 그러면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냐? 첫 번째, 카메라 해상도가 300만 원부터 800만 원 속값이 있으면 모니터는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까요? 당연히 최고 해상도에 둬야 됩니다. 카메라는 800만, 500만 화소가 잔뜩 있는데 시방소에 보면 하이마트에 가전 200만 화소 모니터를 막 써요. 그럼 이게 나올까요? 해상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카메라는 200만 화소부터 1200만 화소 대역대까지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700개를 설치를 합니다. 저장 장치는 200만 화소밖에 성능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1200만 화소가 저장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선로를 구성함에 있어서 네트워크 장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POE 장비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면 그 장비는 아까 말씀드린 최고 해상도의 해상력, 비트레이트, 프레임 등등을 조합해서 환산해서 문제가 안 될 정도의 솔루션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원하시는 기능과 성능이 다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린 영상정보 처리 기기는 우리 공용부에 설치되죠. 전용부에 설치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시스템은 다 장기수용 계획에 입각해서 장충금을 사용하고 모든 장비는 산업용 장비가 설계에 반영되고 공사가 돼야 돼요.
지금 소장님들이 이따가 끝나시고 자택에 가시면 보시는 TV는 가전이죠, 가전. 출근하실 때 껐다가 퇴근하셔가지고 보시기도 하고 주무시면 다시 끄죠. 오래 쓰시잖아요, 오래. 근데 이 우리 영상정보 처리기기, 뭐 CCTV든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이든 24시간 365일 주로 다 켜놓으시죠. 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이 전기세 아낀다고 끄고 가세요, 끄고 가시고 또 오셔가지고 켜고 이런 데도 있긴 해요.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든 카메라든 저장 장치든 모니터든 이 모든 정보통신 설비 이것들을 다 설로 포함해서 다 정보통신 설비라고 하는데 다 이건 산업용 장비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구성이 퍼포먼스가 제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업체들은 49인치짜리를 막 40만 원, 50만 원짜리 막 갖다 달아요. 실제로 어디에서 막 중국산, 대만산 막 이렇게 가전마트 같은 데서 이렇게 사다가 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년, 3년 가면 이제 맛이 가죠. 정보통신공사에 있어서는 저희가 유지보수 기간이 3년이잖아요.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3년인데 무상 유지보수 3년 지나서 3년 1개월, 3년 5개월 돼가지고 한 8억짜리 시스템에 3분의 1이 맛이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공사를 맡으셨던 소장님은 가시고 새로운 소장님 오신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수도권에서. 그 소장님 설날 되게 못 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뢰를 받아서 가봤더니 설계한 사람 설계하고 가버리고 감리도 없고 그 지자체에서 9천만 원인가 지원받아서 공사는 했는데 부랴부랴 설계 따르고 시공 다르고 준공도면 다르고 다 달라요. 실사를 해보니 실사해서 나왔던 장비는 또 달라요. 거기를 하자를 개선하려면 한 2억 5천에서 3억이 듭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통신 선로망이 엉망이고 저장 장치도 엉망이고 네트워크 장비도 엉망이라는 뜻이에요. 포인트 여기서 한 가지 소장님들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가 하자 이행증권, 하자 보증증권 뭐 이렇게 하자 보증증권 말씀하시죠. 보통 저희가 얼마 합니까? 10% 하죠, 10%. 10%는 최대치잖아요. 그렇죠? 10%로 정보통신공사에 특히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에서 하자가 발생했다. 5억짜리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했어요. 뭐 시공사가 사라질 수도 있고 시공사에서 나몰라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 10%는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가지고 해결이 될까요? 99.9% 해결 안 되는 현장들이 대다수입니다. 아니 왜 10%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에서는 카메라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승강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아파트는 공동현관에 들어가는 카메라, 그렇죠?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놀이터, 단지 진입로, 하늘에서 이렇게 옥상에서 쏟아지는 그 영상이 쏟아지게 보는 스카이뷰 카메라, 뭐 외곽 카메라, 여러 가지 카메라 유형이 있죠. 카메라는 고장이 나면 원바이원으로 교체가 돼요.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는 온비표라고는 전 세계 프로토콜, 공용 프로토콜이 있어서 그 브랜드가 아닐지라도 대체가 돼요. 카메라 쪽은. 그러나 통신 선로망에 문제가 있고 네트워크 장비에 문제가 있고 저장 장치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로 말하면 뇌와 심장, 이게 핵심 중에 핵심들의 문제가 있어요. 공사비를 따져보면 제노경이라고 그러죠. 재료비, 농비, 경비. 농비부보다 재료비 포션에서 핵심 장비를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5천만 원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뭐 이렇게 대표가 보통 바뀔 때가 많죠. 누군가에게 책임을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집요하게. 마지막에는 소장님들한테도 와요. 이 책임의 문제가. 뭐 회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 이사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일단은 자리를 피해야 되니까. 소장님은 한국을 떠나시지 않고 어딘가에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대부분이. 뭐 그런 위탁사에 온갖 이제 이게 시작이 됩니다. 몇 년 걸립니다. 몇 년. 하자 개선이 안 돼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자가 안 나게 하면 될 거잖아요.
하자가 안 나게 되면 사실은 하자 보증증권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자 보증증권을 돌린다 할지라도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일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럼 하자 보증증권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나마 서비스 해줘도 끝 안 해줘요. 연락도 안 받아버리고 아파트가 이제 볼모가 돼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모르셔서 그러지. 뭐 각 지자체마다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서류들이 복사돼서 오죠. 그래서 이런 큰 틀 몇 가지만 알고 계시고 포인트만 찍으면 체크가 되는데 체크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순간에 실수. 또 한 가지는 주변에 계신 많은 열심히 하는 사업자분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의로 그러신 분들이 또 있긴 하죠. 간혹. 그러나 정말 그분들도 모르고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 왜? 아파트가 예산 맞춤형의 설계를 요구하고 예산 맞춤형의 공사를 요구를 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장기성 계획을 외부에 용역도 많이 주시잖아요. 그분들이 예전의 시스템의 계산에서 많이 예산을 짜요. 지금은 원재료비가 엄청나게 올랐죠. 그런 게 반영이 안 돼요. 더더군다나 공사 규모가 크면 부가세도 문제가 됩니다. 장기성 계획에는 다 부가세 포함해야 되죠. 시공사들이 내거나 저희가 내는 견적은 다 부가세 별도로 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소통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HD, FHD, QHD, UHD 이렇게 있다. 라는 거 카메라 그리고 이 퍼포먼스를 그대로 쓰고 싶으면 저장 장치를 여기에 걸맞는 장비를 써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하드디스크 용량을 채우셔야 된다는 것이고 국내 통신 선로망도 거기에 맞춰서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잘 아시는 동출 방식이죠.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각각의 카메라에서 저장 장치를 보통 16채널이잖아요. 그렇죠? 16채널이고 기존의 카메라를 떼어내고 녹화 장비 떼어내고 200만 화소급의 카메라를 설치해요. 뭐 잘 아시는 AHD, HD, SDI 이런 방식 많이 들어보셨죠? 저장 장치도 그 성능을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하드디스크를 넣어서 여기에 200만 화소 모니터를 쓰면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500만 화소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회사들이 있어도 퍼포먼스는 200만 화소 이상 저장을 못해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소리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에 있어서도 케이블을 동축을 사용하면 우리가 폐쇄로 텔레비전 방식이라고 해요. 똑같아요 이것은. 근데 뒤에 가시면 여기에다가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건 설명을 드리면서 장단점이 다 있어요. 모든 시스템에는. 그렇죠?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보통신에서는 단순하게 설계하고 단순하게 시공이 돼야지 공사의 품질도 좋아지고 예산도 절감되고 내구성도 좋고 유지보수도 확장성도 좋다고 제가 네 가지를 결부시켰죠. 잘 보세요. 카메라고 전송 장비고 선로가 있어요. 이 선로는 UTP 케이블, 이 선로는 동축 케이블이에요. 뭐가 좀 복잡해지죠 아까보다. 이 네트워크 카메라를 UTP 선로를 통해서 송신기로 바꾸면 이 송신기가 변환을 시켜요. 아날로그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가지고 일로 보냅니다. 이렇게. 또는 여기에서는 이 네트워크 카메라를 다시 아날로그로 해서 동축으로 보내고 이 장비가 다시 네트워크화 시켜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기존의 동축 케이블을 그대로 쓰고 싶은데 해상력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100개 있는 카메라를 100개 지금 아파트에 카메라가 있는데 30개를 증설하고 싶어요. 그것은 또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자, 설계를 또는 시공을 아파트와 입주민 관점에서 하느냐 시공사나 제조개발사 관점에서 하느냐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그랬죠. 이거 하나를 다 정보통신 설비라고 해요. 그 관계 법령에 보면 나오는데 이 정보통신 설비를
그 공사하는 걸 공사업자라고 그러고, 이런 정보통신 설비를 가지고 영상 정보 처리기기든 혼넷이든 이걸 설계하는 사람들을 저희 같은 설계 용역업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고장이 나면 이것만 간단하게 갈면 되죠. 교체하면 심플하잖아요. 이것은 이 선로의 문제인지 카메라의 문제인지 이 디바이스 전송 장비의 문제인지 알 수가 없죠. 모든 정보통신 설비에는 전원이 필요합니다. 전원. 그렇죠? 뭐 이게 POE로 보내든 아답터를 보내든 전원 중첩자를 쓰든 뭐든 전기가 들어가야지 동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3년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는 아파트에서 통제가 안 돼요. 그냥 시공사에서 유지보수회사에서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이건 아날로그의 확장된 유형이에요. 제조 개발회사나 시공사들한테 가장 유리한 설계 방식이고, 실제로 대전에서 이렇게 했다가 3년 만에 전면 철거하고 다시 네트워크 방식으로 깔은 현장이 있어요. 실제로. 이것은 아파트에 적합하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시공사들은 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시공사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걸 지향해야 돼요. 지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공사들도 실력이 늘어나고 기술력이 향상되고 아파트와 같이 공존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파트가 분쟁에 휘말리고 비용이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저장이 안 돼가지고 입증이 안 돼서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뭐냐? 네트워크 방식 굉장히 심플하죠. 이게 보통 광 케이블입니다. 광 케이블. 여기는 이제 POE 스위치가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48, 12, 24. 여기에서 원래는 한 포트씩 이렇게 가요. 100m 이내에. 그래서 UTP 케이블, 광 케이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네트워크 방식이고, 말 그대로 네트워크 방식은 무한 확장이 돼요. 지금 전국적으로 제일 크게 올해 공사되고 있는 현장이 영상 정보 처리기기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으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2,200개 정도 카메라가 28억에 지금 서울에서 공사가 이루어진 현장이 있어요. 실제로 한 6, 7천 세대 정도 되는데, 정보통신 CCTV 네트워크 방식의 카메라 공사에서는 올해 제일 큰 현장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왜 네트워크 방식을 선정을 할까요? 저장 장치를 500채널이에요. 500채널. 500채널이 대형 스토리지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500채널짜리가 4개 반 들어가요. 4개 반. 16채널 가지고 2200개를 저장하면 이게 감당이 되겠어요? 공간이? 그렇죠? 64채널도 안 되고 72채널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네트워크 방식이에요. 제가 나중에 도면을 좀 더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동축 방식과 네트워크 방식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장비는 다 단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시스템은 무조건 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 200~300세대 아파트에서 60개 정도의 카메라가 있어요. 50개나 60개. 거기는 네트워크 방식도 유리하지만 200만 화소짜리 폐쇄를 텔레비전 방식도 적용해요. 40년째 아파트에서 수억을 들여서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을 안 합니다. 서울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이 뭐 이렇게 있고 하면 거기는 동축 케이블 방식으로 써요. 변형해서도 쓰고. 왜? 막 몇 억 차이가 나는데 저도 권장을 안 하죠. 아파트마다 특성이 있는데 99%, 95% 이상의 아파트에서 대부분 다 네트워크 방식을 많이 선호합니다. 네트워크 방식을 선호하다 보니 문제가 뭐냐? 거기에 걸맞는 기술이 있는 회사들이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못 따라올 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들은 제가 PDF로 그 교육위원님께 드리면 나중에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장점, 단점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요. 혹시 그 아파트에서 승강기에 이렇게 무선 브릿지 방식으로 승강기 카메라를 설치한 그 소장님들 자리에 계세요?
이게 뭐냐면 지금 승강기에 법적으로 승강기, 공동현관 놀이터는 다 의무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게 돼 있죠. 규정이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승강기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선로를 이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승강기 위에 아래에 이렇게 송신기와 수신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유선으로 하는 방식은 RG58 케이블이라는 걸 이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캐테고리 5E 같은 연선, UTP 케이블을 이용하는 유선 방식이 있고, 지금처럼 무선 방식이 있어요. 무선 방식. 근데 승강기가 특히 고층일 때는 한 120개의 승강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에. 또 20개의 승강기가 있는데 계속 유선으로 하면 승강기를 세워놓죠. 이것 같은 경우는 공사 시간이 보통 20분에서 최대 30분. 20분에서 30분면 승강기에 설치되는 카메라 공사가 끝나요. 근데 유선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리스크도 따르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아파트들에서 이 방식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이 방식을. 그것은 2년, 3년 지나면 계속 승강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RG58이든 그 UTP 케이블이든 선로에 이상이 많이 생겨가지고 승강기라는 게 그 모든 라인에서 같은 횟수로 회전이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동작이. 그러니까 많이 타는 데는 빨리 노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유지 보수할 때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도 이걸 설계에 반영을 안 했는데 이제 비용도 많이 내려오고 시스템이 검증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아파트에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설계에 반영을 해요. 이거 역시 장단점이 있습니다. 초기의 설치비는 당연히 이 유선 방식보다는 비용이 좀 더 나오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까 제가 국내 통신 선로망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정리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여기가 지금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관리사무소가. 예전에는 폐쇄로 텔레비전 동축 카메라 방식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유형이 두 가지. 관리사무소로 100개든 200개든 이 케이블이 다 이렇게 날라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카메라가 다 설치가 되고 관리사무소의 한쪽 벽면에 또는 방제실 한쪽 벽면에 그냥 19인치 4개 16채널짜리 저장 장치와 22인치 모니터가 가득 차 있어요. 보셨죠? 또 한 가지 방식은 각 경비실로 이제 모든 케이블이 다 옵니다. 그리고 그 경비실 한쪽에 먼지가 가득 쌓인 핫블랙에 16채널 녹화 장비가 몇 대 있고 다 카메라가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소장님들이나 과장님이나 어떤 뭐 외부의 경찰이나 검찰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이로 검색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것 봤다가 이것 검색했다가 저기 검색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계시고 또 경비실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경비실을 순회합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지금은 모든 시스템을 새로 개편하실 때는 경비실에 하시면 안 돼요. 방제실이나 관리사무소에서 그 저장 검색 백업할 수 있는 중앙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워낙 고해상도기 때문에 200만 화소가 어느 정도 화질이신지 다 알고 계시죠? 기본이 그냥 댁에서 보시는 텔레비전 화질이 FHD급이에요. 가끔 UHD, SBS, 뭐 UHD, KBS 하면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거 그 방송하시죠? 모니터가 800만 화소로 나오면 그게 그대로 800만 화소 UHD 모니터가 나오는 겁니다. 해상력이 어마어마하게 좋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그걸 다 경비실에 있으면 와가지고 뭐 해가지고 그걸 다 백업받아요. 실제로 막 그걸 악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장장치 검색 백업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책임자는 소장님들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설계를 방제실, 관리사무소 이렇게 통일화시키고 경비실에서는 모니터링만 보실 수 있게만. 왜냐하면 경비원들이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설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의 가장 큰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제가 그랬죠. 확장성이 좋다고, 확장성. 그래서 이게 이제 각 동이거든요. 이게 각 동이에요. 각 동으로 광 케이블이 막 가요, 이렇게. 광 케이블이 가고, 여기도 보면 색깔이 다 다르죠? 여기 보면 24코어짜리도 있고, 12코어짜리도 있고, 4코어짜리도 있고, 막 이래요. 이런 다양한 유형의 광 케이블이 갑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이 동에 만약에 카메라가 24대가 있고 여기에 24대가 있는데 12개 분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카메라들이 합쳐가지고 영상이 다 일로 와요. 일로 타고 오고 다시 일로 와서 여기 중앙방재센터나 중앙관제센터나 관리사무소로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속도로 갈 때도 계속 차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트래픽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여기가 4코어짜리면 여기는 그 이상이 돼야 되고 여기는 더 그 이상이 돼야 되겠죠. 안 그러면 트래픽에 걸려가지고 해상력이 어떻게 돼요? 영상이 안 떠요, 안 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800만 화소를 다운그레이드 하기 시작한다고요. 500만 화소를 다운그레이드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원하던 해상력을 여기서 갖지를 못해요. 이렇게 설계를 쫙 해놓으면 이 광 케이블은 광섬유죠. 내구성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50년이라고 생각하면 강제로 커트하지 않는 이상은 50년 이상 갑니다. 그렇죠? 네트워크 장비, 여기에 이제 각각의 네트워크 장비가 설치가 돼요. 네트워크 장비는 보통 정상적인 오리지널 제품을 쓰면 10에서 15년 갑니다. 내구성이.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설치되는 카메라와 저장 장치 모니터는 산업용 어떤 사용이 어떤 장비를 쓰냐에 따라서 7에서 10년은 갑니다. 최소. 아파트는 도색공사 5년 기간이라도 5년에 안 하시죠. 7년, 8년도 가잖아요. 통상.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듯이 이렇게 초창기에 국내 통신 선로망을 잘 깔아놓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할까요? 500개의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300개의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그 중에 절반이 200만 화소였어요. 7년 후에 200만 화소 설치하실래요? 7년 후에 500만 화소에 카메라의 단가가 지금의 200만 화소입니다. 그러겠죠. 가격은 계속 내려가니까. 7년 후에 누군가의 다른 소장님이나 또는 소장님들이 근무하시면서 카메라를 일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카메라 교체하고 이때는 저장 장치, 하드, 용량 또는 저장 장치만 교체하면 클릭 3번, 4번만 하면 그 영상이 바로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확장성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동네에 있는 게 카메라가 아까 24개라고 가정을 했는데 한 6개월이나 8개월, 1년, 2년 지나서 2개를 정산해야 돼요. 아, 민원도 들어오고 꼭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예전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뭘 갖고 왔습니까? 동축 케이블을 막 끌고 왔죠. 카메라 값은 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도 안 되는데 선로 포설비하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으시죠. 이때는 여기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에 100m 이내 UTP 케이블을 깔고 카메라를 딱 달면 클릭하면 여기에 영상이 바로 뜨고 저장이 들어갑니다. 확장성이 굉장히 용이하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RF 주차 차단기나 번호인식 주차 차단기 많이 이 아파트에서 유지 관리하시잖아요. 번호인식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면 여기가 만약에 진입로고 여기가 진입로라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뭐가 있습니까? 개인정보 보호 이슈로 인해서 등록 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실에는 뭐가 있죠? 운영장치, 운영 서버가 있죠. 여기가 경비실하고 가정하고 정문과 서문과 후문을 통합 관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번호인식 차단기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가 뭘로 연결돼야 될까요? 광 케이블로 연결됩니다. 광 케이블로. 선로로 연결돼야 돼요. 그러면 아까 24코어짜리 공용망을 그대로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함께. 이렇듯이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은 처음에 설계를 잘 하면
그리고 공사를 잘하면 아주 영상 정보 처리기에 문제없이 가지만 문제는 여기에 대한 설계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이제 수습이 불가능합니다. 아까 10%의 증권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아날로그 카메라, 폐쇄로 텔레비전 시스템을 많이 해왔던 회사들이 이걸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면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그래서 분쟁이 생긴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국내 통신 선로망 설계와 구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제한경쟁 입찰할 때 자본금, 사업 실적, 기술 능력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본금은 보통 1.5억이 하한선이니까 1.5억, 3억, 5억, 7억, 10억, 15억, 20억, 30억까지 보통 설정을 합니다. 공사의 범위와 내용, 공사 금액 등등에 따라서. 다음 사업 실적은 뭘 합니까? 최근 아까 말씀드린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자 네트워크 카메라 공사를 하고자 하는데 CCTV 1000세대 세계단지 이상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지금 네트워크 방식의 하이 디지털 솔루션을 구축하고 싶은데 거기에 왜 아날로그 폐쇄로 텔레비전에 완료 실적 회사를 다 들어오게 하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때는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의 이 시스템 완료 실적 5개든 10개든 20개든 5천만 원 이상을 하시든 1000세대 이상을 하시든 공사의 항목과 범위에 부합되는 실적을 갖고 있는 회사를 찾아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기술 능력에서는 고급,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이렇게 있잖아요.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몇 명 이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 기술자 보유 능력이 그나마 그 회사의 실적과 기술력이라고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왜? 현장 대리인 선임도 해야 되지만 이런 네트워크 솔루션에 대해서는 키맨 기술자들이 있어야 돼요. 회사에. 그래야지만이, 안 그러면 다 외주 주잖아요. 외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이게 바로 네트워크 구성도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소장님이나 회의에 와서 카메라 해상력만 막 한 99.9% 강조해요. 우리는 30년 된 회사고 지금 아파트에 500만 화소 몇 개, 800만 화소 몇 개를 막 추천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있죠. 통신 선로망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저장 장치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쓸 거냐, 그리고 이 전체 시스템이 산업용이냐 가정용이냐, 마지막으로 지금 제안하고 있는 내용이 공동주택의 설계 기준에 부합되느냐 부합되지 않느냐, 이런 게 핵심 요소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런 선로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망, 핵심에 해당하는 간선망은 4코어, 8코어, 12코어, 24코어짜리. 이 코어가요, 4코어를 쓰는 이유는 2코어도 있어요. 2코어. 그러면 4코어를 쓰면 예비 코어가 2코어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생겨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광 케이블이 예전하고 달리 굉장히 예산이 가격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다만 과다 계상을 안 하면 돼요. 경기도에 있었던 사례에서, 경기도 감사에 있었던 사례 생각해 보세요. 500개의 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하면 아까 제가 UTP 케이블을 100m 정도 본다 그랬잖아요. 500 곱하기 100 하면 얼마 나옵니까? 5만 미터 정도 나오죠. 5만 미터 정도가 대략 5만 1천, 5만 2천, 5만 3천까지는 괜찮죠. 거기에 산출 내력서에 들어와야 되는 그 물량인데 한 9만 미터가 들어와요. 견적서에. 그러면 한 4만 미터, 4만 5천 미터, 한 4만 7천 미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설치가 안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500개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최대치가 5만 5천 미터인데 한 9만 미터가 들어오면 한 4만 미터의 케이블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견적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들어왔다가 지도석에 모르게 그건 없어요. 그 실제 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5만 5천 미터만 됩니다. 그 돈은 어디로 날아갔을까요?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네. 그래서 엄청난 대혼란에 빠지죠. 감사가 들어오면. 감사가 들어오면 14명, 15명 뭐 이런 식의 감사가 들어오면 1년짜리는 거의 없습니다. 도에서 들어오면 통상 3년, 5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문가, 뭐 회계사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정보통신기술사분들이 들어가시죠. 감사에. 그분들은 돈을 받잖아요. 열흘을 하시든 보름을 하시든 하시기 때문에 뭔가의 실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분들의 역할들이 그게 있으니까 그럼 그런 걸 보는 겁니다. 보는 게 딱 뻔하거든요. 이게 이 공사가 정보통신공사법 제7조 제1항 설계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데 했냐 안 했냐. 8조 1항 감리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데 했냐 안 했냐. 그리고 여기에 설계도서가 공동주택의 설계 기준에 부합되냐 그렇지 않느냐. 제대로 공사를 했느냐. 그리고 이 설계도서에 나와 있는 산출 물량 내력서가 과다 계산이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런 걸.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고 3월 자료에도 했고 어제 제가 성남의 4,0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소장님들이 정보통신 쪽에서 처음으로 6개월 자격정지 나온 사례가 바로 이거예요. 영상정보처리기기 2019년 3월자 경기도 감사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그 정보통신기술사가 지적했고 그걸 뭐 아시겠습니까? 평택시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검찰. 그래서 회장님이 1,000만 원 벌금, 소장님은 6개월 자격정지. 근데 그 소장님이 이미 타 단지에 근무하고 계시는 소장님이셨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은 향후에 혹여 그러면 안 되겠지만 발생할 수 있는 감사도 대비하고 민원도 대비하고 분쟁을 대비하기 위한 방법론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만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